물밀듯 밀려오는 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찐 가족 케미란 바로 이런 것, 영화 오문희입니다. 여기 한 남자와 노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수사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다소 의외의 조합인 이들은 사실 모자지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영화 오문희, 지금부터 꼼꼼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보험회사 조사원인 두원.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서울아주 대물보사 황두원이에요. 내가 지금 삼정공업사인데 네가 폐차하지 말라고 한겨? 네가 뭔데 배나라 네, 감나라 그러니까 임마?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건 폐차다 이 말씀이죠? 그려 폐차. 알겠슈. 이를 비켜라. 이럴 땐 앞뒤 안 가리는 불도저지만 견적 팩스로. 치매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엄마 문희와 선생님, 이게 머리 좋아지는 약이랴. 아유, 봐요. 딸 보미에게만큼은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버리는 그인데요. 그런 두원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호라비 신세를 해방시켜줄 찐한 연애 사업. 파인애플 좋아하면 나랑 같이 동남아 가면 되겠는데? 그렇게 밤마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놀던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니 봄이야 깼어? 따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한국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금쪽 같은 딸내미 보미가 내 새끼 왜 이래? 뺑소니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애는 왜 데리고 나갔어요? 함께 밥 마실 나갔던 할머니 문희를 다그쳐봐도 보살님은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 뺑소 지새끼 누구야? 보살님은 몰라요. 보살님 약 먹어요. 게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녀의 기억력은 안 그래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두원을 더욱 힘들게만 하죠. 이 새끼야, 돌았냐? 내 새끼가 저렇게 됐는데 안 돌고 있어? 언니 그 병만 안 던졌으면 내 새끼 지금 집에서 사고 있는 새끼야. 시집 맡기고 천을 당가지고 시부리면 타요? 네가 티켓에 붙어 있었으면 애가 나가겠어. 이제 기댈 것은 친한 경찰 형님의 도움. 뭐 좀 나왔쇼? 홍사장 쪽 CCTV는 어두워서 보험이 빼곤 배는 게 없고 딱 하나 걸린 과속딱지 뗀 놈차 블랙바스 재생해봐도 없어. 그래도 짬 나면 찾아볼 거죠? 기운 내고 좀 기다려봐. 그러나 이렇다 할 증거는 나타나진 않고 유일한 목격자라곤 정신이 들쑥날쑥한 엄니뿐. 정의의 이름으로 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심지어 범인을 잡겠다는 문희의 난입으로 경찰서엔 출입 금지령까지 내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궁뎅이가 커요. 엄마 문희의 말에서 뭔가를 캐치해낸 두원. 언니, 저게 공댕이 크다는 거요? 네네, 엉덩이가 커요. 11시 55. 그래요, 사건 시간이 대충 그때였어요. 11시 55. 얘는 어떤데? 일자였어. 못생겼다. 오케이, 합격. 우리 봄이 뺑소니범. 그 궁뎅이 큰 놈 잡으러 가는 거야? 예, 보살님은 좋아요. 출동! 출당! 찰떡 케미 모제 뺑소니 범인 추적극. 그쪽 아니면.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손녀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할머니와 막무가내 아빠가 벌이는 요절복통 농촌 수사극 오문희는 엄마와 아들의 얘기를 너무 해보고 싶다. 리얼리티한 가족 드라마? 영화 파이란, 애자, 퍼펙트 게임 등에 참여하며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정세교 감독의 상업 영화 데뷔작입니다. 문희 역할은 꼭 선생님, 나무 선생님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가슴속에 하나의 희망? 선생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브라보를 외치면서 방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그는 영화 캐스팅 단계부터 100여 편의 작품을 통해 국민 엄마로 사랑받아온 배우 남은희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원래 충청도 사투리로 어머니라는 어떤 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오문희, 나문희. 이에 더해 그는 이 영화 제목에 담긴 놀라운 비하인드를 전하며 배우에 대한 무한 신뢰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문희의 기억에 의존해 사건의 실체를 쫓기 시작한 두원. 이게 뭐야? 꺼져가는 증거도 다시 살리는 현직 보험조사원의 재치를 발휘하는 그. 언니 이거 차 번호판 맞죠? 내친 김에 무면허 최면 수사까지 시도해보는데 우리 보미를 친 그 쌍놈의 새끼가 기억나요? 엄니의 호방한 가스 테러에 그만 급 식어버리고 마는 두원의 의지. 이게 되겠냐? 이게 되면 아무나 하지.
그런데 그 순간 다시 한번 사고 당시를 떠올리는 문희.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신은 전에 없이 말짱해집니다. 내 정신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 시기 너랑 내 허리에 이거를 꽁꽁 묶으란 말이요. 똥 쌀 때는 인자 우린 똥도 좀 더 같이 싸는겨. 알겠냐? 다시 출동! 과연 문희와 두원 모자는 파렴치한 뺑소니범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볼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에 책갈피를 꽂아드립니다. 재밌는 거 볼죠? 네, 재밌는 거 볼래. 영익남이 꽂아드릴 영화 오문희의 무비 책갈피는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이한 국민 배우 남은희와 함께합니다. 아 언니 여기서 뭐 하는겨? 오빠 어디 갔었죠? 극중 유일무이한 목격자이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엄니 문희 역을 맡은 그는 연기 인생 최초 본격 액션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선생님께서 하기 힘든 씬이 많았어요. 극중 뜀박질은 기본, 때로는 아찔한 높이의 나무에 올라가는가 하면 영화의 하이라이트, 트랙터 액션까지 직접 소화했다고 하죠. 언니? 원래 이 장면은 배우의 나이를 고려해 CG로 표현할 예정이었는데요. 촬영 한 달 전부터 트랙터 운전 연습에 매진한 배우 남은희의 열정 덕분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쾌, 통쾌, 상쾌한 액션 쾌감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 오문희 속 핵심 명장면을 1분 동안 편집 없이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언니, 보물찾기 한번 해볼까? 예, 보살님은 좋아요. 쇠심줄보다 질긴 모자의 합동 수사. 덕분에 이들은 사고가 일어난 그날 뺑소니 차량이 폐차장으로 직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산더미처럼 쌓인 폐차의 잔해들을 뒤지기 시작하는 이들 모자. 근데 이건 뭐죠? 악수하자는 건가?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두원이 밧줄 같기도 한 그것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 보는데요. 아우 씨 뭔데 깊이 밖에서 저런 한창 식사 중이던 멧돼지의 코털을 건드려버리고 말았네요. 수사 시작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엄니와 아들. 과연 이들은 흉터한 멧돼지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오문희의 1분 미리 보기였습니다. 지금 영익남이 소개해드린 영화 오문희는 BTV로 즐겁게 감상하세요.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 영화는 황혼기에 접어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발, 영화 69세입니다.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호호백발의 여인. 입은 꼭 다물고 있지만 그녀의 눈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화 69세.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다리가 예쁘세요? 수영하셔서 그런가? 뒤에서 보면 아가씨 같으시던데. 왜 웃으세요? 나도 옛날에 어른들한테 그런 거짓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요. 거짓말은 아닌데. 관절염 치료차 입원했던 병원에서 이제 막 퇴원한 69세의 효정.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함께 살고 있는 서점 주인 동인에게 입원 중 당했던 일을 털어놓는데요. 선생님, 아무래도 간호사를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용기를 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보지만 뭐야? 84년생? 29 된 거죠. 미친놈 새끼. 간호사 실장 말로는 뭐 그 병원 친절 담당이라던데. 친절이 과했네.
뭐요? 돌아오는 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찾을 수 없는 대화들 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헛나왔네. 혹시 증거물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액 묻은 속옷이라든가. 네, 있습니다. 심지어 증거물까지 제출했는데도 가해자의 뻔뻔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성폭행한 적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 구속영장마저 기각되길 수차례. 그 사이 경찰은 효정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혹시 최근에 고소인께서 자주 깜빡하신다든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 같은 거 하신 적 없습니까? 지인들은 위로한답시고 상처가 되는 말들만 늘어놓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더 마르셨네. 조심 좀 하시지. 조심이요? 아니, 저는 뭘 어떻게 조심해요? 그러던 어느 날 효정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동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그날로 그의 집에서 사라져버린 그녀. 고소인이 젊은 여자였으면 그 사람이 구속됐을까요? 효정은 이대로 세상의 부당한 시선에 굴복하고 마는 걸까요? 제 얘기가 여러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보는 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익남이 발견한 이번 영화의 무비 책갈피는 42년차 배우 예수정의 연기 DNA입니다. 진짜 내 인생 끝나는 거 보고 싶은 거야? 끝?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질기게 안 끝나는 게 인생이다. 이번 영화 69세에서 효정 역으로 섬세하면서도 폭발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그녀는 1979년 연극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데뷔했는데요. 아가, 이거 먹을래? 다소 늦은 나이에 스크린에 진출했지만 영화 부산행, 신과 함께 시리즈, 침입자 등의 작품에서 몰입도 높은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죠.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제 선택이 하느님의 뜻이라면요? 안 된다고! 최근엔 사이언스 픽션 SFA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간호 중에서 사비나 수녀 역으로 팬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내 가족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건 배우 예수정의 집안이 극예술로 일가를 이뤘다는 사실. 그녀의 어머니는 최장수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김혜정의 모친 역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 고정혜란이고요. 여기에 언니는 TBS 공채 출신의 배우 김수호. 형부는 1970, 80년대 TV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역을 독차지해온 탤런트 한진이라니. 너무 이쁘다. 나 혼자 보기 아까워. 그녀가 배우라는 사실이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단한 연기 내공을 지닌 배우 예수정의 남다른 연기 DNA. 영익남이 꼽은 두 번째 무비 책갈피입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69세의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마침내 폭로를 결심한 효정은 가해자 중호의 예비 처가를 찾아갑니다. 아니, 오전에 전화 주신 분이세요? 들어오시지 않고 일단 이쪽에 좀 앉아 계세요. 바로 그때 예비 신부가 만삭인 것을 발견한 그녀. 그러다 사고통 와서 엄마처럼 고생한다니까는. 자신의 고백이 한 가정을 풍비박산낼 파괴력이 있음을 알게 된 효정은 그만 돌아서고 마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중호와 도로 위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다급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인 그녀를 무섭게 다그치기 시작하는 가해자.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어디서 오는 거냐고, 이씨! 하늘 펜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효정의 표정과 말투는 담담하기만 합니다. 하늘이 봤어요? 미쳤어. 이 두 노인네가 아주... 가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알쏭달쏭한 그녀의 표정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69세의 1분 미리 보기였습니다.
오늘 영익남이 읽어드린 영화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탑박스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감상하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 Mr. Hamilton? Call me Peter. What's your name? I'm Brandy. 세련된 매너로 한 사업가를 에스코트하던 여자가 Your pictures do not do you justice. 이내 본심을 드러냅니다. Why would someone not want you to be alive anymore? 그녀의 진짜 이름은 에이바. 실패율 제로를 기록 중인 최강 킬러죠. Executive Code 74598CG. Subjects closed. 그 때문에 임무 완수 후에도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청부 살해 미션. So this one could be tricky. The approach should be flirty but classy. The general's a big weapons mover and shaker internationally, and management stress that it has to appear. So how are you enjoying this trip in Saudi Arabia? I must warn you. Ik ben eine kleine Schlampe. 각본 좋고 연기 좋고 솜씨 좋은 킬러답게 이번에도 순식간에 타깃을 쓰러뜨리는데요. It's completely painless. Everyone will think you died of a stress-related heart attack. 그렇게 그녀의 손길 따라 황천길에 오른 남자. 그런데 그때 물거품이 되어버린 사고사 위장 계획.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차례차례 적들을 해치우는 에이바. 시나리오는 완벽했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결국 그녀는 석연치 않은 작전 실패의 원인을 듣기 위해 상관인 듀크를 찾아가고 It's a typo. I disagree. It was meant to look like natural causes. I can do natural causes. I know you can. Duke, if you're gonna close me, just do it now. Management knows it's not your fault. 그 역시 사태 파악을 위해 보스를 만나보기로 하는데요. That was a hiccup. Well, that was more than a hiccup. They say they're ready to chase returns and get filled. They say there's no way it can lead back to us. There's one way. No, not her. I recruited her. I trained her. Dorothy? She is the most gifted we have. You know that. 그렇게 무마한 듯 보였지만 보스의 생각은 달랐으니. So? Call Alan. Tell him tooth or finger. I don't care which. I want to see a piece of her. 그리고 그날 밤 훈련 겸 가벼운 조깅에 나서던 에이바의 뒤를 따라붙는 그림자 하나.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남자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데요. 그녀가 보통 킬러도 아니고 이대로 당할 리 만무하지만 불시에 작정하고 덤비니 당해낼 자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땐 36개 주랭랑이 정답. 어둠이 짙게 깔린 공원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버린 에이바. 하지만 역시는 역시 킬러가 방심한 틈을 타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그러나 지금까지와 반대로 조직에 타깃이 돼버린 그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시카 차스테인의 원톱 킬링 액션이 빛나는 영화 에이바. 이 영화는 배우로 시작해 연출로 재능을 꽃피운 테이트 테일러 감독의 신작인데요. Did you know as a girl growing up that one day you'd be a maid? Yes, ma'am, I did. My mama was a maid. My grandmama was a house slave. 그는 1960년대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한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 헬프로 관객과 평단을 사로잡은 바 있죠. 무엇보다 이 영화는 배우 제시카 차스테인의 존재감을 드러낸 작품으로도 감독과 인연이 깊습니다. Tate is so inventive and so in the moment, and it's exciting to work with someone like that. 그런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니 히트다, 히트!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영화 에이바인데요. Makes me very proud. 그렇다면 사생결단 킬링 액션 영화 에이바의 히트맨은 누구? A charm to burn. 바로 국내 팬들에게 차여신으로 추앙받는 배우 제시카 차스테인입니다.
I used to be a dancer, and I also started working with a personal trainer and to try to put on some muscle, so I would be prepared for all the fight sequences. 그런 땀내나는 노력 끝에 그녀는 맨몸 격투씬, 총격전 등 화려한 액션씬을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하죠. That rare genre blend where we have an action movie and inside of it is some very dramatic elements. Hey Jude. 여기에 배우는 캐릭터의 평범치 않은 가족 관계를 비롯한 인물의 내면까지 설득력 있게 그려냈는가 하면 You know, I started to get involved in producing because there was a lot of stories that I wasn't reading. And so it was important for me to do whatever I could to help bring those stories to light. And then I really want to do anything that I can to support stories about complex, interesting female characters. But I've been paid to kill 41 people.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영화 에이바의 진정한 히트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Who's this? 누구긴요. 오늘의 히트신이죠.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결국 참지 못하고 에이바를 암살하기 위해 직접 나선 조직의 1인자 사이먼. 그러나 성공률 100%의 킬러인 그녀가 눈뜨고 당할 리 없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실력으로 총알 뽑아가며 맞서는 에이바. 하지만 힘을 앞세운 보디슬램 한 방에 이내 역전되어 버린 상황. 과연 에이바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You need to rescind the kill order. 오늘 히트맨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에이바는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무비 큐레이터 MC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난다 긴다 하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드리는 오늘의 신난다 주제는요. 안방 극장에서 만나는 스튜디오 지브리 3탄 넝꿀째 굴러들어온 내 짝꿍입니다. 김수현 서혜지 커플부터 정혜인 김고은 그리고 이상엽 이민정 커플까지 보기만 해도 편해지는 같은 그림체 짝꿍들이 그야말로 대세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소개작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커플이 등장합니다.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듯 다른 그 묘한 케미를 두 눈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하울의城が来てる。ハウル？どこどこ？ほら、あんなに近くに。 마법이 존재하는 세상. すいません、鍵をかけたつもりだったんですが。どうぞ、お引き取りください。荒地の魔女に張り合おうなんていい度胸ね。荒地の魔女。 황야의 마녀가 내린 저주로 その呪いは人には話せないからね。 소녀 소피는 하루아침에 90살 노파가 되어버립니다. でもここにはいられないわね。 자신에게 걸린 흑마법을 풀기 위해 베일에 쌓인 마법사 하울을 찾아가는 그녀. あんたも魔法のなんかだろ。ついてくるんじゃないよ。恩返しなんかしなくていいから。 얼마 안 가 허수아비의 도움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입성하는데요. そこが入り口かい？ 불의 악마 켈시퍼가 じゃあカルシファー、あんた私にかけられた呪いを解けるの？さあ。 자신의 마법을 풀 수 있다고 믿는 할머니 소피는 성의 주인인 하울. あんた誰？あ、私はソフィーばあさんだよ。ほら、この城の新しい掃除婦さん。 그리고 그의 마법 견습생 마르클과 選んで。汚れてないのこれしかないんだ。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고 で、あなたのポケットの中のものは何？ 비밀 많은 하울에게 자꾸만 눈길을 줍니다. 荒地の魔女が僕の家を探しているんだ。 그의 숨겨진 사연이 하나 둘 벗겨질 때마다 お母様にそなたの正体を見せてあげよう。 ダメ、まだよ。 하울과 점점 더 얽히는 그녀. 과연 할머니가 된 소녀는 저주를 이겨내고 마법사 하울에게 닥친 시련 또한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私はソフィー、待ってて。私きっと行くから。未来で待ってて。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중 전 세계 흥행 3위에 빛나는 이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요, 스튜디오 지브리 특유의 상징들의 새로운 의미를 덧댄 최고의 믹스앤매치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ラピュタっていう空に浮いてる島だよ。空に浮いている島？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 모노노케 히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 생각해보면 지브리의 영화에는 성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ここは魔法の地なんだね。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색다른 이미지로 성이 표현돼 있습니다. この城あんたが動かしてるの？すごいよカルシファー。そうかな。 마치 군함을 재조립한 듯한 외양, 그리고 증기를 뿜어내며 네 다리로 들판을 걸어다니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타 지브리표 스팀펑크 장르의 영화들을 추억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괴조로 변신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남자 주인공 하울에게선 비행에 대한 열망을 담은 다른 지브리 작품들을 쉽게 연상시킬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소개한 영화 마녀배달부 키키 등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すごいな。私も飛べたらね。 하지만 하울은 あそこにハウルがいる。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마법사로서 하늘을 나는 일이 때론 고통스럽기도 하죠. まず人間には戻れないよ。平気だろ。泣くことも忘れるさ。 한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색다른 시도들로 가득합니다. 지브리의 성공작들 중 일본의 색채나 문화가 아예 가미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작품이고요. 영화 이웃집 토토로와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했던 숯검댕이 정령을 제외한다면 불과 허수아비, 즉 무생물이 의인화된 최초의 예입니다. 이는 원작인 영국 작가 다이애나 윈 존스의 동명 판타지 소설 캐릭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기도 하죠. 또한 영화는 아마추어 성우를 지브리 작품에 고용한 첫 사례이기도 한데요. ソフィーへのプレゼントどうぞ。 일본 최고의 스타 기무라 타쿠야가 남자 주인공 하울의 목소리를 담당해 당시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お守り無事に行って帰れるように。 그런데 이 영화 생애 단 한 번쯤은 로맨스물을 그려보고 싶다는 미야자키 감독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私ハウルの力になりたいの。私綺麗でもないし掃除ぐらいしかできないから。ソフィーは綺麗だよ。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평범한 소녀 소피와 아름다운 미모를 잃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하울. 絶望だ。なんという屈辱。もう終わりだ。美しくなかったら生きていたって仕方がない。 정반대의 캐릭터인 두 사람이 서로의 짝꿍이 되어간다는 이 영화는요. もうハウルなんか好きにすればいい。私なんか美しかったことなんか一度もないわ。 지브리에서 흔치 않은 키스씬이 등장할 만큼 ハウルはずっと待っててくれたのに。 미야자키 감독이 작정하고 로맨스 서사를 그려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すまない。今夜は相手が多すぎた。ハウル、ハウル。 자, 그럼 이쯤에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속 대표 명장면이자 ようやく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ができたんだ。君だ。 그 로맨스 서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첫 만남을 명장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ねえお姉ちゃん、本当に一生あのお店にいるつもりなの？お父さんが大事にしてたお店だし、私長女だから。違うの。帽子屋に本当になりたいのかってこと。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던 소피는 어느 날 동네를 거닐다 병사들의 추행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やあ、何かお探しかな、小ネズミちゃん。ではお茶などいかがでしょう。お付き合い願いますか。結構です。用事がありますので。本当に小ネズミちゃんだぜ。通してください。いやー、ごめんごめん。 그때 探したよ。 이 위기를 위트 있게 넘겨주는 하울. どちらへ？私が送って差し上げましょう。いえ、チェザーリの店へ行くだけですから。知らん顔して追われてるんだ。歩いて。 의도치 않은 동행이 이어지던 찰나 ごめん、巻き込んじゃったね。 하울을 미행하는 검은 그림자들 탓에 두 사람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 처음 본 그녀를 번쩍 안아 들더니 足を出して歩き続けて。 하늘 위를 사뿐하게 날아갑니다. そう怖がらないで。 아마 이때부터였겠죠? 소피가 마법사 청년 하울에게 단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요. 上手だ。 두 사람의 아름다운 공중 위 유영이 감미로운 선율과 맞아떨어지며 설렘을 유발하는 명장면입니다. 僕は奴らを引きつける。あなたはちょっと待ってから出なさい。いい子だ。 안방극장에서 만나는 스튜디오 지브리 3탄 넝꿀째 굴러들어온 내 짝꿍이라는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 두 번째 작품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미야자키 감독, 아니 미야자키 피터팬이 우리를 티 없이 해맑은 동심의 세계로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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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물고기, 영화 벼랑 위의 포뇨입니다. 순수하고 용감한 아기 물고기 포뇨가 육지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따분한 바다 생활이 싫어 가출을 감행하는 물고기 포뇨. 그러던 중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의 철망에 갑작스레 휘말리게 되고 그만 유리병에 꽉 갇히고 마는데요.金魚だ. 그런 포뇨의 숨통을 트여주니 벼랑 위의 집에 사는 소년 소스케입니다. 死んじゃったかな?生きてる. 한편 ハム食べる? 자신에게 친절하게 구는 소년이 마음에 든 포뇨. 소스케의 다친 손을 치료해 주는데요. 心配しなくていいよ. 僕が守ってあげるからね. 그렇게 착한 소년과 엉뚱한 물고기가 좋은 친구가 되었다 싶었던 순간 人間に捕まったって? 인간을 싫어하는 바다의 마법사이자 포뇨의 아버지 후지모토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딸 포뇨를 재빨리 집으로 데려가지만 앞불싸 딸내미의 폭탄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물고기에서 인간을 꿈꾸다. 과연 지브리표 인어공주 포뇨와 소년 소스케의 특별한 우정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ポニョを守ってあげるって約束したの. 2008년 일본 개봉 당시 6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제65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등 이 영화 벼랑 위의 포뇨는 명실상부 지브리의 가심비작인데요. 2001년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후 미야자키 감독이 7년 만에 원작, 각본, 연출까지 모두 진두지휘한 고심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앞선 소개작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연관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개봉 당일
지브리 스튜디오의 직원들은 해안가로 단체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미야자키 감독은 벼랑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소년을 발견. 저 소년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부터 벼랑위의 포뇨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ここにバケツ置いとけばポニョが来た時このうちってわかるよね。そうね。宗介がしたかったらそうしてあげな。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모티브와 결합. 기존의 지브리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탄생시켰는데요. しかしあの方法はしくじるとポニョは泡になってしまう。 먼저 벼랑위의 포뇨 속 가장 두드러진 모티브는 동화 인어공주 스토리입니다. 한 세상에 온전히 뒤섞이기 위해선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동화 속 이 짠내나는 법칙은 But if he doesn't, you turn back into a mermaid and you belong to me. No, Harry! 인어공주에게 목소리를, 포뇨에게는 마법 능력을 빼앗아갔는데요. これ大きくできる？ 사실 그 이후에는 영화와 동화가 차이를 보이죠. 인어공주가 육지를 걸을 때 면도칼 위를 걷는 고통을 느꼈다면 포뇨는 착한 제작자를 만난 덕에 통증 없이 땅을 달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는 포뇨의 본명이 브린힐트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브린힐트는 북유럽 신화에서 왕 오딘의 딸로 사랑 때문에 주위를 파멸로 이끄는 비운의 왕녀인데요. 포뇨를 브린힐트로 마법사 아버지 후지모토를 신화 속 왕 오딘으로 이해하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해 잠이 든다는 저주, 그녀를 깨우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단서 등 신화와 애니메이션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인문학적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해서 영화의 주제의식이 무겁지는 않다는 것인데요. 주인공 소년 소스케를 포함해 그의 어머니인 리사가 포뇨를 아무런 갸웃거림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 捕まえた。ほら、濡れたままじゃダメよ。不思議なことがいっぱい起こってるけど、今はなぜなのかはわからない。でもそのうちにわかるでしょ。ポニョ、お魚だったの。お魚？ポニョって素敵な名前ね。 타인의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을 사람들 등 선입견 없는 사랑, 아이들의 계산 없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라면을 허겁지겁 먹거나 장난감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는 소스케와 포뇨를 보다 보면 그 순수함에 저절로 삼촌 미소가 지어지죠. 자, 그럼 지금부터 환상의 짝꿍 소스케를 만나기 위해 바다 위를 직진하는 불도저 같은 포뇨의 순박함을 명장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よこしななる地よ静まるがいいもどもどもどもどもど 소스케와 재회하고픈 일념으로 私の力では抑えても一時だ 여동생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후지모토의 마법을 훔치는 물고기 포뇨. 그리고 일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인간 세계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가출로 인해 순식간에 들썩이기 시작하는 바다. 포뇨는 물고기의 모양을 한 거대한 파도를 타고 전력 질주 중인데요. 얼마 안 가 포뇨는 엄마와 함께 해일로부터 대피 중인 소스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견된 일이었던 듯 포뇨와 소스케는 서로를 마주하는데요. 사랑의 꽃다발을 아는 것처럼 양동이를 꼭 품에 쥐고 있는 포뇨의 마음이 소스케에게 전해지는 명장면입니다. 포뇨? 응! 포뇨다요! 포뇨다!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요,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BTV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BTV 셋탑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무비 큐레이터 주우지였습니다. 이준명은 누구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한 맛 전체 관람가부터 애들은 가라 19금 청불영화까지 영화계의 극과 극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소개한다. 극단적 두클립의 두클립 애즈계 인사 막습니다. 21세기 바야흐로 슈퍼히어로들의 세상. 수많은 영웅들이 위기에 빠진 세계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벤져스 살짝만 옆으로 비켜보쇼. 오늘은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난 독특한 슈퍼히어로 영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온몸이 짜릿해지는 매운맛 영화 군달라 슈퍼히어로의 탄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위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최전선에서 정의를 외치는 이 대형 노동조합의 리더. 한순간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고 이때 뒤늦게 쓰러진 남자를 발견하고 달려온 한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리더의 아들 산차카였습니다. 아버지를 여윈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 Sanjaka, ibu harus cari duit. Cuma sehari kan? Iya. 일자리를 찾아 떠난 어머니마저 주인공의 곁으로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기다림에 지친 소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 신세를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하루하루 말 그대로 동네북으로서 골목을 굴러다니던 중 바람을 가르며 나타난 화려한 발재간의 구원자. Mereka gangguin anak perempuan. Karena kalau lo ikut campur masalah orang lain, hidup lo bakal susah. Makan. Terus gue ajarin lo berantem. 산책하는 이후 자신을 구해준 이 골목대장에게 본격 무림강호 튜토리얼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Gue akan naik kereta itu. Lo pergi dari sini. Gue boleh ikut. Gak bisa. Lo bukan urusan gue. 첫 대면보다 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다시 혼자가 된 주인공은 어느덧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지만 폭력 배들로부터 이웃을 구한 우리의 무림고수 산착하는 Keren banget. 그날 밤 수십 명으로 불어난 그들의 복수극에 속수무책 빌딩 밖으로 던져지고 마는데 그 순간 기적의 벼락이 주인공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렉트릭 쇼크. 아, 내가 2번은 못 참는다. 그렇게 같은 무리와의 서력전을 치르던 중 자신에게 번개를 흡수하는 힘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산착하는 이웃주민 피셜, 마을을 지켜낼 유일한 희망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게 되지요. Bukan jagoan. Aku juga nggak tahu gimana cara tadi ngelawan mereka. Nemo. Ini aku coba jelasin dari tadi. Aku nggak sekuat itu. 한편 모든 폭동의 근간이 되는 부패한 권력. 그 중심에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펜코르. Maaf, saya tidak bersalaman dengan orang seperti Anda.
Saya tahu kamu masih punya semangat muda yang meluap-luap, tapi tidak cerdas dengan begini. 정부 수뇌부들이 이토록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고아 출신의 부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뒤이어 벌어지는 화재 사건. 그 배후의 그림자를 눈치챈 산착하는 당장 간의 수공업으로다가 한 땀 한 땀 만든 수트로 무장하사 유력한 용의자였던 악당의 오른팔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어부지리로 1승 챙긴 주인공의 그 다음 상대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눌러서 빨간 번개맨의 맹활약을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BTV 짜란. Sekarang waktunya anak-anak yatim bangkit. Keren salah. 그렇게 그는 전국에 퍼져있던 자신의 부하들을 소집시킨 뒤 반대 세력 제거 작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히어로 사냥에 시동을 걸게 되는데 자고로 진정한 영웅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장하는 법. 이제는 산차카가 아닌 군달라라는 이름을 걸고 악의 무리와 마주하게 된 주인공. 자, 과연 그는 이 사회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인간 말종 펜코르에 맞서 억압받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Mereka ini nggak punya harapan sebelumnya. Kemarin tiba-tiba mereka punya karena kamu datang. Cuma itu yang mereka butuh. 여기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마블, 일명 부미랑의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포문을 여는 역사적인 발자취의 서막. 영화 군달라 슈퍼히어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체 관람가의 지옥 맛이다. 영화 샤잠입니다. 크림치즈가 유명한 평화로운 필라델피아 외곽의 작은 동네. There's nobody here. What do you mean? You really bought that, huh? 여기 경찰을 상대로 술래잡기를 하며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리 베스. 이름과는 다르게 빌리기보단 훔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오래전 어머니와의 강제 이별 후 여러 위탁 과정들을 거쳐 한 부부에게 맡겨지게 되는데 Give these people a chance. Because that's what they're giving you. We're home. That's what happens when you suck. So much for the welcome party. 그렇게 각자 다른 개성을 뽐내며 주인공을 환영해주는 팔색조 매력의 대가족.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this food, even if it's not steak fillet.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 빌리에게 친밀함을 표시해보지만 Look, you don't have to hug me all the time. We're not actually brother and sister, so. 이게 요즘 주인공의 시크함이다. 바로 손절하시는 사춘기 소원이요. 그렇게 끝내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빌리는 아이들과 서로 각자의 하굣길을 밟게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려던 중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하는 열차. 이 유사설국 열차가 멈춘 수상한 공간에는 Billy Bats. 이보다 더 수상해 보이는 요상한 아저씨가 그를 맞이하고 Speak my name. I don't know your name, sir. We just met. Name is Shazam. Shazam? Yes. 그렇게 이름값 장렬 최강 히어로 샤잠의 능력을 빌려버린 빌리 배슨.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능력으로다가 유튜브를 찍어버리네.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요슈트처럼 빨간 리모컨의 바로 보기 버튼 딱 눌러서 최연소 정신연령을 가진 슈퍼히어로 탄생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 과연 하루아침에 근육빵빵 히어로가 된 우리의 주인공은 정녕 세상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요? If a superhero can't save his family, he's not much of a hero. 모든 덕후들의 로망이 현실에서 펼쳐진다. 본격 DC 코믹스의 대리만족 코믹 히어로 판타지 영화 샤잠이었습니다.